재밌는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화제가 됐었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의 열석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 사람들? 한쪽은 열윤석, 어쩐 데는 열석윤이가지고. 아니 열석윤은 그래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열윤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속마음이 드러난 거지? 그 있잖아요. 참나원 내가 어느 게 맞지? 내가 먹고 사니즘 때문에 내가 선거운동을 한다만 차마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자기들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해요. 야, 어차피 뭐 그치. 이거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 아니 이렇게 해서 더 관심 받으려는 수작일까요? 그럼 내가 낚인 거야? 넘어가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윤여준 전 장관 요즘 열일하고 계시던데 헤드라인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론 이용하는 법을 정확히 알더라고. 이번에는 그 오마이뉴스라고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이해할 수준은 돼야 된다. 문의하는 곤란하다.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 의견을 이해할 수준은 돼야 된다. 문의하는 곤란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쉴드 치고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너무 무식하지 않냐, 이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무능하다, 말 못한다, 이걸 동의를 하는데 대신에 주변에 참모진이 있지 않냐라면서 쉴드를 쳐요. 그러면 윤석열이 뭐 과학고 기술고 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나 할 때 그러면 주변에 지금 선거대책본부나 이런데 모든 브레인들이 다 모여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왜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무식해도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을 통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주변인들한테도 기대가 안 되는 후보인 거죠. 좋게 말해서 문의하는 곤란하다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말은 통해야 된다요. 말은 통해야 된다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대선 나오려고 이제 열공 뭐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리나 닭이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본 걸 어미라고 인식해요. 알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나 동물농장 보면은 자기 그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오리 새끼 막 병아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지식이 습자지 같다 보니까 열공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멘토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극우 과학자 뭐 이런 거, 극우 의사 이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정도의 진짜 옅은 지식이라서 저는 제가 한번 장담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랑 지금 현재 여론조사랑 완전히 다르게 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요. 특정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여론조사 답하는 거랑 다르게 국민이 선거장에 나갈 때는 저쪽에 그 과학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마 윤석열 찍기 힘들 거다.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서 윤여준 장관의 이런 말들이 자꾸 헤드라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망설이게 돼요. 아, 그렇지. 윤석열 무식하지. 아무것도 모르지. 정말 머리 나쁘신 분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다가 남의 말만 믿다가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좀 넘었지. IMF. 1997년 IMF가 그렇게 생긴 거고요. 아니 박근혜를 왜 무시하세요? 예. 박근혜도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추가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짠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본인 인생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마. 하란 대로 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잠깐만 설마. 되게 안타깝습니다. 참네. 사랑꾼이네요. 아니 이분이 몇 살에 결혼하셨는데 설마. 그럴 만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대선 끝나고 윤석열을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부끄러우면 니들 몫이잖아요 지금. 저건 없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심각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검찰 관련한 이야기인데 대장동 녹취록에 우병우가 등장한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자, 그 지점을 제가 요거 말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거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남욱 정영학의 그 녹취록인데 한번 이게 또 재현을 해봐야겠죠. 근데 정변한테 내가 시키고 싶진 않고요. 이거 보고.
제가 나묵할 테니까 정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기가 검찰이 위해서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졌대요. 이재명을 잡으라고. 헐.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가 아닌가 봐요. 만배형님 도움이 절실해요. 그리고 한 달 후 만배형님이 우병우 비서관, 거기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게 그들의 모든 대화가 녹취된 건 아닐 거 아니야. 만나서 대화한 것도 있을 거고 전화 통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맨 위에가 이거야.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졌대요. 이재명 잡으라고. 이때가 2014년이 이재명 후보가 그 공영개발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점이고 2014년 6월 27일이면 박근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탈탈 털렸다. 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우병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나오고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2014년 6월이면은 세월호가 사고가 일어난 지 직후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세월호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시선을 따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굉장히 바른 말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방선거가 끝나기 바로 직후. 이재명 후보가 초선 성남시장이 바로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이제 저쪽에서는 민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공영 개발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비리를 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그걸 주도했던 게 민정비서관. 당시는 우병우가 수석이 아니었거든요. 김영한 수석이 있다가 나중에 우병우가 수석으로 올라가죠. 그 민정비서관일 때 우병우가 지금 이재명을 잡는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대장동이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은 국힘 게이트인 거예요. 결국은 구팀당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청와대, 우병우, 곽상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욱이가 검찰 조사할 때 2014년 딱 그 즈음이에요. 7월 28일 아까 그 두 번째 녹취록에 나왔던 7월 28일 날 김만배가 우병우를 만났다. 그 이야기. 핵심은 김만배가 우병우를 만났다. 뒤집어 씌우기 잘하는 게 누구라고? 낫지 어쩐다고? 네.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대장동 녹취록에 우병우까지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녹취록에도 대장동 그분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게 안 나오고 그 토론 때마다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설계한 사람이고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설계한 사람이다. 지금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토론에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온다. 대선 토론 때 우병우랑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왜 봐줬냐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참 뻔뻔한 세력인데 그 윤석열이 성남 가가지고 막 그 이재명 후보를 막 디스하는 거 보면서 속이 터지더라고.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한겨레 김한 기자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김한 기자는 좀 많이 얼굴을 비치는 기자이기 때문에 김한이 누군지 알 거예요. 윤석열 삼부토건 추적했던 한겨레 기자가 보도가 좌절되다 사표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중요한 이야기여서 김한 기자가 이걸 보도하려고 했는데 한겨레 편집국에서 이거 안 돼 라고 잘랐던 나머지 기사를 최종적으로 우리 방송으로 내드릴게요. 25페이지 가시면 있는데 요것 좀 다 읽어버릴 거야 그냥. 이게 가장 이 기사도 쉽게 쓴 기사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보도가 될 예정이었던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이던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 당시 삼부토건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동업자 등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삼부토건 쪽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한겨레는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인 조시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4건, 11시간 분량을 입수했다. 2010년 전후 사업관계를 맺어온 이들은 삼부토건이 추진하다 수사를 받았던 헌인마을 개발사업 재개를 도모 중이었다. 그러다 조 전 부사장의 사업 추진 자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2005년 고양지청 검사였던 윤 후보가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다. 당시 사업을 두고 고양시에서 걸린 게 그것, 삼부 돈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치고 그런 게 있어 라며 해당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윤총일 거야. 거기 보면 그때 돈 돌린 거, 회사 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어디에 투자한 거 다 나와. 2월 대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한다. 삼부토건에서 당시 사업을 주도한 이는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남원 전 부회장이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부회장이 걸린 것은 회의록이라며 그게 다 우리 윤총한테 다 걸린 거야. 시연이 너한테 차마 얘기 못하겠으니까 그냥 아버님 조남욱 전 회장한테 이것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이랬는데 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윤 후보 상대의 수사 청탁이 이뤄진 정황이 조 전 회장 일가의 직접 진술로 처음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쪽은 파주 운정지구 부동산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혀왔다. 대화 중 지인이 그럼 그때 잡아 넣었어야지 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돈잔치를 한 거야 라고 이어 그때 저걸 봐준 거네 라는 말에는 그걸 윤 검사가 못 봐준다고 한 건데 영감 조남욱 전 회장이 막 난리를 쳐서 라고 답한다.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 윤 검사도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조 전 회장이 힘썼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 상대의 삼부토건 수사 무마 시도 정황은 11시간 대화에서 반복해 설명된다. 조 전 부사장은 거기 회의록에 여러 가지 돈을 어떻게 빼느니, 이 돈을 어떻게 남기느니, 그 다음에 돈 처리 문제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지. 그게 증거인데 그걸 얘기하겠냐? 나한테? 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사주 일가의 청탁이 실제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사건 수사 결과 삼부토건의 사실상 하청에 불과한 동업자 SM종합건설은 기소된 반면 사업을 주도한 돈줄인 삼부토건은 어떤 혐의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야,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남욱이 윤석열한테 왜 스폰서 검사였거든. 단순하게 뭐 고기, 정육, 뭐 과일 보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찔러준 게 있으니까 조남욱이 직접 나선 거 아니야. 윤석열한테 야 이거 좀 봐줘. 뭐 이렇게 하다면 결국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던 이야기기도 하죠. SM만 왜 수사를 받고 삼부토건은 사실 돈줄이었는데 삼부토건 왜 수사 안 받았냐가 답이 나오네. 윤석열 비리검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부산저축은행은 어떻겠어요? 부산저축은행도 빼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빼준 거에 대한 보온을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말고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좀 됐다고 봐요. 이런 검사였어요 윤석열은. 그 과일이 사과 박스였나 보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과 박스일 것 같네. 위에 고기 정육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또 다른 그렇죠. 그렇죠. 왜 어. 우리가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 밑에다가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덩그렇게 만드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랬군요. 거기 다 5만 원짜리 꽂아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은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그 빼박인데요, 이거. 네. 이런 걸 누려왔으니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김한기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그 11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자기들 내부 망에 올렸어요. 11시간을. 11시간짜리. 일단 한번 줘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그 내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조남욱이 이제 고령이고 막 그래갖고 그 실제로 조시현 전 부사장 이게 조남욱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삼부토군의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조남욱의 동생인 조남원 전 부회장이었잖아. 저 조남원 전 부회장이 나중에 그 르네상스 호텔 운영권을 갖기도 했고 막 그랬다면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남욱은 이제 나이 좀 든 고령이어서 동생하고 자기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데 이런 대화에서 이런 게 나왔다 정도면 조남욱이 다 말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 빼박 증거에 가까운데. 근데 얘네들 그럴 거 아니야. 김만배하고 나무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허언증 같은 거라고 말을 할 거야. 그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 빼박입니다. 배 씨하고 A 씨 둘이 대화한 거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고 얘네들 둘이 대화한 거는 허언증이고. 이런 보도가 돼야지 이제 후속 취재들이 다들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회의록에는 돈을 어떻게 빼고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회의록의 실체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 보도를 막았다라는 게 참 막았다는 네.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막았다는 게 더 크죠. 진짜니까 막았을 맞아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떻게 어.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겨레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겨레에 좀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겨레가 처음이 아니에요. 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근데 반대 극부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덮어져. 그렇죠. 덮어져 전파력은 나가죠. 더 예, 커지는 예. 거예요. 사람들이 한겨레에서 막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더 내용이래?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죽했으면 특수통 연금이란 말까지 나오겠어요. 특수통 검사들 연금이다 이런 거는 그런 말까지 있다. 물론 저는 안 믿어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범죄가 있을 때 한 명만 알겠냐? 이 수사한 검사가 몇 명이고 지휘한 검사가 몇 명인데 그거 형님 맛있게 잘 드셨어요 하고 말겠냐? 서로 나눠 먹겠지. 그렇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속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단 아.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에는 게재되지 못했으나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기사 원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참, 네. 근데 당당하지 왜 검토해? 녹취록의 내용인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 성열이 형 이런 거를 히틀러라고 하는 거야. 의혹 제기도 못해 씨발. 희씨지원에서 진짜.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는데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합리적 추정이란 말이 그런 거거든요. 전후 상황이 왜 그 정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증거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증거는 일부밖에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 증거를 모을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뭘 하냐면 나머지 빈 공백을 그 사람의 자백으로 맞춥니다. 그거 그 증거랑 맞아 떨어지는 이 아니 뇌물 수사할 때 이거 나오면 빼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님 왜 유죄 나왔습니까? 소파가 받았다. 소파가 아니 그거는 무죄 나왔고 그 뒤에 나왔던 게 뭐냐면 뇌물을 줬다는 말을 한 걸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실제 뇌물을 준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다 보강 증거, 정황 증거가 있고 그 정황 증거를 보강해준 보강 증거가 있으면 유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변호사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래도 조남욱이 제일 가까운 친동생하고 아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렇죠. 대화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거면 수사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간접 증거로서 실제로 조남욱을 소환하고 등등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묵혔던 게 지금 삼부토건 건 운정지구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파주 운정지구건이고 또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연결해서 보면은 저는 역대급 비리검사라고 봐요. 도대체 얼마나 드셨길래 윤석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런 사건 제가 미리 예언할게요. 윤석열 비자금 이야기 나올 겁니다. 직접적으로 마누라 입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 뭐 협찬이라든지 주가 조작은 그건 세 발이 피라고 보고 윤석열 비자금이라는 게 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이 정도 건이면은 그냥 입고 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옵샤크야.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나 요 파주 운정지구 이런 사건들이
결국엔 뇌물건이거든. 받아 처먹은 게 없으면 불가능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뇌물건은 얼마나 드러난다 그랬어. 전체 규모 뇌물 시장의 100분의 1. 그렇죠. 100분의 1.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러워도 줬던 사람은 또 입 닫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게 두 건이야 지금 드러난 게 윤석열 뇌물 사건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게 200건은 있다고 보는 게 맞잖아. 그렇죠. 이때 고마워서 소개팅을 시켜줬나? 아니 지난주에 정변이 계속 차명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집에 가서 이해가 되더라고. 아 차명이라는 말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계좌를 다 합쳐도 이만큼의 규모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김건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장모 계좌까지 합친다고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일부 믿을 수 없는 언론에서 최순실 돈이 최은순한테 흘러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믿진 않아요. 믿진 네. 않는데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신들러가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유태인들을 불러요. 유태인들 불러가지고 야 너 어차피 개토에 끌려가잖아. 이 돈 나한테 투자해. 그러면 갚아줄 수도 있어. 내 말을 어떻게 믿냐고? 안 믿으면 네가 어쩔 건데요. 예. 그러고 돈을 뺏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이런 유언비어를 버티는 사람들의 입장에 잠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보면 내가 검사야.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아. 불러. 어차피 다 털리고 돈 다 뺏기고 40년을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돈 누구누구 계좌로 옮겨 놓으면 내가 그만큼은 좀 봐주겠다. 그거 당장 넣지. 한 20년으로 줄여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으면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그렇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는 이런 음모론이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닿네. 믿지 여러분 마시라. 저 말은 변호사의 말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나는. 아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와닿아. 잠깐만요.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팀님께서 스포츠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스포츠는 안 주셔도 되는데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해시태그 샵 윤석열 비자금.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이 왜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개뻥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왜 20억 가진 사람을 그렇게 중간에 억자가 빠졌대. 2,000원.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윤석열 좋은데. 비자금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해시태그는 붙여 쓰는 거예요. 아니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최은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이 전 모르는데 맑고 깨끗하신 분이겠죠. 근데 이런 맑고 깨끗하신 분이 이렇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솔직히 차명으로 작은 도시급의 땅을 갖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는 오히려 이름이 이 사람 이름으로 있지 실제로 조절하는 사람은 뒤에 있다라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하는데 결국은 돈의 구조라는 게, 돈의 흐름과 돈의 구조라는 게 이런 병원을 운영을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땅을 차명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건요,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한 명이서 병원도 하고 주가 조작도 하고 땅을 차명으로 놔두고 있으면서 가짜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회사 내부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뭐 막 이런 고급 스킬들이거든요. 그걸 한 명이 다 구사해가지고 한다. 아인슈타인입니까 무슨? 이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크게 꾸짖었죠. 어디 감히 그런 말 하느냐. 저런 마무리가 정변의 구독자가 안 늘어난 이유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소공포증 해결하고 와. 당당하게 해.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들 방송 봐주면 영광이죠.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되고 고소고발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부동시랑 똑같은 거죠. 고소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걸로 수사가 돼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찌됐건 야, 이거 보면 진짜 윤석열 대단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위선자 이런 사람들이 공정 이야기 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 뇌물을 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수사를 봐주고 그 사람들은 수사 안 받게 만들고. 제가 제일 윤석열한테 제일 처음에 분노했던 사건이 김학의 스폰서 봐준 사건이었습니다. 김학의한테 스폰서가 2명 있었거든. 걔도 부산저축은행에 등장을 해. 김학의 스폰서 관련해서 사실은 한겨레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게 있었죠.
그때 당시 그 성접대 별장에 윤석열도 있었다라는 기사를 썼다가 윤석열한테 고소받고 빛의 속도로 사죄한 다음에 기사를 다 내렸었죠. 김건희는 남편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못한다 했더니 실제로 윤석열은 자기 이름으로 고소고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김학의가 다시 소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김학의는 그렇게 봐주게 됐을까? 왜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 정말로 그 별장에 윤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할 거면 말을 꺼내지 마. 아니 무서워요 아니 정말로.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점해지기 시작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무서워요. 제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사건이 많아서 까먹었을지 모르는데 김학의 사건이 최초로 제기됐을 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에 있다가 이 사건 무마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마해준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에요. 그게 2012년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진짜 아니 윤석열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실제로 제일 무서운 놈은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길래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을까.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길래 실제로 그 뭉텅이를 못 넣는 거죠. 자금 출처 때문에. 그러면 차명의 차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은순 말고 김건희 계좌 말고 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를 주식 계좌를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뭐 이걸 까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가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캥기는 게 없으면 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그렇지. 걸리는 게 없으면 불쾌할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안 하죠 물론. 네. 우리가 이전에는 윤석열 통장에 2천만 원만 없다고 했을 때는 야 얼마나 후배들과 선배들을 챙기면 그렇게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줘서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이런 훌륭한 검사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미디어가 만든 허상. 아니, 저는 그때 방송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적 네, 없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허상이고. 자, 윤석열 학급위원회기 프로젝트 1976회 방송. 우리 김총수도 카카오 2번 배웅한 방송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거 만들려고. 윤석열 그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 1976회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물러가고.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광주 도청에 그 5.18 광장에 지금 열일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지금 이재명 TV로 가시면 됩니다. 네, 끝나고. 이재명 TV 가서 보시고 새날은 물러갔다가 녹화 방송들은 주말에 좀 나갈 거고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시간 겁나게 빨리 가네요.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대선 날일 수도 있고 우리는 물론 그 전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겠죠. 자, 대선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시고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뭔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진짜로 자영업자분들까지도 조금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코로나 위기 극복할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예! 맞- 예! 예! 잠깐만 있어봐. 이 포즈는 잠깐만. 이거 당신 지금 그 포즈 지금 당신이 뿌락지였어? 아니 이재명 후보가 하면은 윤석열 따라한다고 할까봐 대신 해준 거야. 그 아파컷은 윤석열 턱이야. 이씨.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